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 만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질까요? 같이 밥 먹고 차 한잔 마실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하루 종일 집 안에서 TV만 보게 되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말수가 줄고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죠. 저는 85세까지 현역으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김영호 노인심리 전문의입니다. 오랜 시간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나이와 상관없이 삶을 즐겁게 보내는 분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74세 박순자 어르신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몇 년간 방 안에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결심 하나를 한 뒤 매일 웃고 설레는 시간을 보내게 됐죠. 또 80세 김춘식 어르신은 이 나이에 무슨 하며 사람 만나는 걸 포기했지만 지금은 매주 일정이 꽉 찰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단 하나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시면 하루가 기다려지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고 그대로 지내면 마음뿐 아니라 건강까지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비밀 나만 알고 계시긴 아깝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0세 이후 노후를 즐겁게 만드는 단 하나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화벨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고 마을길을 나서면 아는 얼굴이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없는 날도 많고 이웃을 만나도 그냥 지나치게 되죠. 이 외로움이 그냥 심심한 정도라면 좋겠지만 사실은 몸속 깊은 데까지 해를 끼칩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조사한 결과 오래 외롭게 지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심장병, 고혈압, 당뇨는 물론 치매와 우울증까지. 심지어 하루 종일 담배를 여러 갭이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76세 김옥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김 어르신은 집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고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고 저녁 먹고 나면 바로 침대로. 처음엔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 혈압은 오르고 혈당도 높아져 있었죠. 그런데 마을 주민센터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웃다 보니 집에 돌아올 때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3개월 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내려가고 잠도 예전처럼 푹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외로움은 조용히 우리를 병들게 하고 사람과의 만남은 약처럼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고 싶다면 약을 늘리기 전에 사람을 늘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괜히 민폐만 되지. 이 말 속에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세월 속에서 조금씩 굳어져 버린 마음의 문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 직장에서 함께한 동료, 이웃, 친척, 아이들, 친구, 부모까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이 인연의 고리가 하나씩 끊어집니다. 이사, 은퇴, 건강 문제, 가족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점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법도 마음을 여는 방법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을 연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침에 시장에 나가 물을 고르면서 상인에게 오늘 무가 참 싱싱하네요 한마디 건네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을 때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말하는 것. 동네 약국에서 약을 사면서 이 약 덕분에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짧은 대화 한 줄이 다음 만남의 씨앗이 됩니다. 실제로 78세 박정순 어르신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원래 낯을 많이 가리고 집 밖에 잘 나가지 않던 분이었는데 하루에 단 한 번은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하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작고 어색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마주치는 사람들이 먼저 웃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는 길거리에서 잠깐 서서 얘기하는 일도 생겼고, 한 달쯤 지나자 걷기 모임에 초대까지 받았습니다.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지금까지 3년째 꾸준히 교류하며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함께 걷고 점심을 먹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말을 걸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친절하게 반응합니다. 오히려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는 걸 고마워하죠. 특히 요즘처럼 사람들 간의 대화가 줄어든 시대에는 짧은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밝히는 힘이 됩니다. 마음을 연다는 건 큰 결심이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와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친해지기 위해 억지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미소와 짧은 인사 건네기.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넬 때 상대방의 눈을 1초에서 2초 정도 바라보며 말하세요. 그리고 표정은 최대한 부드럽게 입꼬리를 살짝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선과 표정이 상대방 마음에 이 사람은 반가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기억하기입니다. 한 번 인사한 사람의 얼굴과 특징을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 마주쳤을 때 저번에 시장에서 뵌 분 아니세요? 라고 말하면 이미 두 번째 만남에서 친근함이 2배가 됩니다. 이렇게 작은 인사와 관심이 쌓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도 점점 좁혀집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번, 나중에는 하루 2번, 그리고 어느새 주변이 아는 얼굴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쯤이면 예전엔 생각도 못했던 초대나 약속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결국 새로운 인연의 시작은 돈이 드는 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먼저 한 걸음 다가서는 용기,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싶어도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발걸음을 바깥으로 옮기는 겁니다. 처음엔 귀찮고 어색하지만 한번 나가보면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주민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서예, 노래교실, 요가, 스마트폰 활용법, 건강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참가비도 저렴하거나 무료인 경우가 많아 부담이 없습니다. 처음엔 배우러 가지만 금세 옆자리 사람과 말이 트이고 수업이 끝난 뒤엔 함께 차를 마시거나 다음 모임 약속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도서관과 문화센터입니다. 책 읽기 모임, 영화 감상회, 그림 교실, 역사 강좌처럼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죠. 비슷한 주제로 대화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건 동네 걷기 모임과 체육시설입니다. 운동은 함께 할수록 즐겁고 오래 지속됩니다. 80세 김춘식 어르신은 걷기 모임에 가입한 뒤 매주 토요일 5km를 걸으며 10명 넘는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집에만 있던 나한테 세상이 다시 열렸어라는 말이 절로 나왔죠.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관심 있는 활동을 선택하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하는 것. 장소를 정하고 한 발 나서면 이미 인연의 문은 반쯤 열린 셈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인연을 오래 이어가는 겁니다. 처음엔 서로 반갑게 연락하다가도 몇 번 연락이 끊기면 관계가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인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매일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하는 대신 규칙적으로 그리고 성의 있게 연락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2번 정도 서로 안부를 묻는 시간을 정해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부담은 줄고 관계는 오래갑니다. 78세 김명자 어르신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친구 2명에게 전화를 겁니다. 길게 통화하는 날도 있지만 바쁠 땐 잘 지내죠? 건강 조심하세요. 한마디로 끝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그 연락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작은 기념일 챙기기입니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은 물론이고 모임을 처음 시작한 날 또는 함께 여행 다녀온 날 같은 특별한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 만난 지 벌써 1년 됐네요 라는 문자 한 통만 보내도 관계는 훨씬 깊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 만들기입니다. 동네 카페에서 차 한 잔, 시장 구경, 가까운 공원 산책처럼 특별한 장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런 짧고 자주 있는 만남이 관계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관계는 크게가 아니라 꾸준히 해서 힘이 생깁니다. 당장 오늘 연락처를 열어 한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는 언제 시작할지가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의 준비는 끝이 없습니다. 시작은 오늘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내 생활 반경 안에서 인사 나눌 사람 한 명 정하기. 둘째, 이번 주 안에 무료 강좌나 모임 일정 찾아보기. 셋째,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사람과 식사나 차 마시기 약속하기. 이 중 하나라도 오늘 실행에 옮기면 이미 첫걸음을 뗀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시장에 간다면 채소 가게 사장님에게 오늘 무가 참 싱싱하네요 라고 한마디 건네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주 사소한 행동이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과거의 인연 다시 살리기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나 지인에게 잘 지내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짧은 문자라도 보내보세요. 의외로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연락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행동이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다 보면 거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바빠서요, 다음에 봐요 같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다시 시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거절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단지 상황이 맞지 않아서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75세 이순희 어르신은 처음 걷기 모임에 나가자마자 몇몇 분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오늘은 좀 바빠서라며 거절했죠. 순희 어르신은 처음엔 기운이 빠졌지만 다음 주에 다시 제안했고 그때는 3명이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후 그 4사람은 지금까지도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절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한 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음에 다시 시도하면 된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결국 나와 잘 맞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새로운 인연의 문을 계속 열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굳어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열린 마음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열린 마음이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습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하다 보면 나와는 다른 정치 성향이나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그건 틀렸어 라고 단정 짓기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라고 말하면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83세 박영애 어르신은 동네 요가 수업에서 20살이나 어린 수강생과 친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세대 차이 때문에 어색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배웠다고 합니다. 내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듣다 보니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알게 됐어요 라고 하셨죠. 열린 마음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문을 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인연을 계속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면 만남의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취미와 배움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만나자고 하면 어색할 수 있지만 같은 취미나 배움의 목표가 있으면 대화할 거리가 풍부해집니다. 먼저 취미를 통한 만남을 생각해 봅시다. 취미는 꼭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뜨개질, 바둑, 사진 찍기, 꽃꽂이, 글쓰기, 요리, 가드닝 등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72세 김영자 어르신은 집에서 혼자 뜨개질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뜨개질 동아리 모집 공고를 보고 참여하게 됐죠.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서로 작품을 칭찬하고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며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은 매주 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모여 뜨개질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건강, 가족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움을 통한 만남입니다. 배움의 장점은 서로가 학생이라는 점입니다. 나이, 직업, 배경이 달라도 같은 수업을 듣는 동안은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활용 강좌에 가면 사진 찍는 법, 문자 보내는 법을 배우면서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 한마디가 인연의 시작이 됩니다. 배움을 통한 만남이 좋은 이유는 한 번의 수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통 프로그램이 몇 주 이상 이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고 친해질 기회가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같이 밥을 먹거나 수업이 없는 날에도 따로 만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시작하기 어려우면 누군가와 함께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웃, 가족 또는 기존 친구와 함께 새로운 취미나 수업에 참여하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발을 들이면 거기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다른 길을 열어줍니다.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활동은 동시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첫째, 걷기 모임입니다. 걷기는 준비물도 필요 없고 체력 부담이 적어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일정한 시간에 모여 함께 걸으면 운동도 되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75세 이순자 어르신은 아파트 단지 걷기 모임에 가입한 뒤 불과 한 달 만에 친구가 5명이나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건강을 위해 나갔지만 지금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매일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 건강 관련 프로그램 참여입니다.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는 혈압 혈당 관리, 스트레칭, 요가, 근력 운동 같은 프로그램을 자주 엽니다. 이런 수업에서는 서로 건강 정보를 공유하면서 금세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특히 함께 운동을 하면 서로의 발전을 응원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셋째, 건강검진과 치료 후 만남입니다. 병원에서 같은 치료를 받는 분들과 인연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는 사람끼리 친해져서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식사 모임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건강을 매개로 한 만남의 장점은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함께 운동하고 건강 정보를 나누고 아플 때 안부를 묻는 관계는 오래가기 마련입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석이조의 방법인 셈입니다. 이제까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방법과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짧게 반짝하다 끝나는 인연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는 인연 말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계에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기입니다. 누군가는 자주 만나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가끔만 연락하길 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활 리듬을 존중하면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둘째, 주고받는 균형입니다. 만남이나 대화에서 한쪽만 계속 주거나 받으면 관계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작은 선물, 도움, 관심을 서로 주고받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대화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 뒷담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대화 속에 웃음과 희망적인 이야기가 많을수록 그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84세 최영호 어르신은 20년 넘게 매주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서로 간섭하지 않고 만나면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대화가 많지 않지만 그 침묵조차 편안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는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서로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는 시간을 더 많이 나누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면 노후는 훨씬 안정되고 즐겁습니다. 외롭지 않고 웃음이 많은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도 하나둘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인생을 조용히 외롭게만 보내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인연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 가는 길목,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주민센터 복도, 공원 벤치 위. 우리가 늘 지나치는 그곳에 있습니다. 단지 내가 먼저 한 발 내디디느냐, 한마디 인사를 건네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 나이에 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작은 인사와 관심, 한 번의 용기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건강을 지키고 웃음을 되찾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연락해볼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잠깐의 방문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내일을 달라지게 합니다. 외롭지 않고 즐거운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만나고 나누고 웃는 시간을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문을 열면 그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웃으며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주변에 꼭 나눠주세요. 혹시 이 주제와 관련해 본인의 경험이나 따뜻한 인연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노후 지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